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에도 도시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본부장입니다. 김원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최대응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최영준 분양보상처장입니다.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조세진 대행사업처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조 재무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브레인시티 등 사업용지 분양 1,482억 원, 보유토지 매각 312억 원, 대행사업 326억 원, 기타 수익 13억 원 등 총 2,08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부채 비율은 187%로 적정 수준의 부채 관리를 위해 행안부 부채 비율 기준인 자본의 200% 이내를 상시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 회의, 구분회계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재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브레인시티 등 차입금 5,100억 원을 차환할 예정이며 평택고 관광단지 용지보상채권 249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8,35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및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보유토지 관리 계획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전년 대비 1필지 감소한 407필지로 면적은 58만 8천 제곱미터이며 토지가액은 1,975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9필지 약 53만 제곱미터이며 평택고 관광단지 등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농지 등 214필지를 지역주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 국가기관 대상으로 34필지를 공공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보유토지는 주말농장, 정원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보유토지 현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약 146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44만 평은 저희 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지분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 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작년 12월 유치업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차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부지 조성공사는 작년 말 기준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1단계 공사는 74.4%, PFV가 시행하는 2단계 공사는 54.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공사 소관 1단계 산업시설 용지 총 31만 평의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16일 11만 평에 대한 1차 공급 공고를 개시하고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3반기 중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4년 하반기에는 토목, 조경 등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작년 3월 보상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보상협의율은 대상자 기준 토지 66.2%, 지작물 61.9%입니다. 또한 조석재결 신청액 485억 원을 포함한 보상협의율은 약 73.4% 수준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비 지원시설 및 우수민간 아이디어 제안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성공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 경제자유구역 평택 BIX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 BIX 개발 사업은 포승읍 만오리 일원에 산업단지 62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209 12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평택시와 잔여 2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 인수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저류지 시설 및 초기 우수 처리 시설에 대한 인수 인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기준 분양 실적은 면적 기준 82%, 185필지 4,872억 원의 산업물리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하였으며 잔여 지원시설 용지를 연내 분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택지발 사업입니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09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토목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조경공사는 24.94%, 전기공사는 66.89%, 통신공사는 24.0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전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통신 및 조경공사는 금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도시공사 소관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5만 평에 대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독주택 용지 1만 2천 평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 우선 임대 후 2024년 분양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은 현활 일원 1만 6천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관합동 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동 PFV 설립 및 상업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상복합 및 터미널 신축 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터미널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터미널 신축 이전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문화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PFV와 지속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진이 3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진이 3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진이면 1원에 2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이 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기준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97.7%이며 산업시설 용지는 100% 분양되었고 지연시설 용지는 31.2%가 분양되어 계속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내 이주자 택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이주 대상 39가구 중 34가구에 대한 이주자 택지 공급이 진행 중이며 잔여 5가구에 대해서는 타시설 용지 공급 및 또는 현금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신규 사업 중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2021년 우선 협상 대상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사업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 여부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작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우리공사가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5월 민간 측의 사업 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공공 측에서 2심까지 승소하였으며 작년 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 평택시 등
관계기관 TF가 구성되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평택 기재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시와 작년 3월 구역계 및 사업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공사는 지재역 일원 약 3만 평을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고 평택시는 그 외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작년 말 PF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사업성 부족과 이에 따른 민간 투자 유치가 불명확해질 것이 우려되어 관련 문제점을 시에 보고하여 유관부서 통합회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발표 예정인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시와 지속 협의하여 개발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조 고도 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건립 사업은 민간 참여를 통해 고덕 신도시 A5BL 블록 1만 2천 평의 569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평택도시공사는 부지 제공 및 사업 관리,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 시공 및 분양을 추진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GS 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건축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양지르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포승읍에 약 4,000평 규모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와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 4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8월 가스기술공사 주관으로 수소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소 계질기 국산화 추진 및 분루수소 전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속 개선할 계획이며 수소도시 평택을 위한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고덕국제학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에듀타운 일원에 국제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국제학교 건립에 따른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우리 공사는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며 LH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4개 필지를 도시공사에 공급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 평택시 주관으로 국제학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 공사는 LH 토지 공급 시기에 맞춰 주택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조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현재 안정지구 등 7개 지구의 주민공동시설, 마을관리센터 등 21개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안정 디자인, 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의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신평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3개 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안정 달보드레 센터 등 4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서정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3개 사업은 설계 공모 단계입니다. 금년에는 안정마을관리센터 등 14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신평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9개 사업의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0개소 3,171면이며 관제센터 직원, 주차자 관리원 등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차량 약 336만 대가 주차장을 이용하여 수익금은 약 34억 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이용 대수는 약 4% 감소하였습니다. 정기권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미
지하공원 주차장 등 신규 주차장 운영을 통해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차권 전면 온라인화를 통해 보다 신속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규 주차장 운영 및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해 평택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총 49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원, 상담원 등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운행 실적은 약 6만 2천 건이며 운전원 음주 측정, 안전운전 솔루션 등 이용 고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차량 2대 및 운전원 2명을 상반기 중 확충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하여 기존 선착순 사전 예약제를 축소하고 즉시 콜제를 50% 이상 확대하여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적시에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전원 추가 증원을 추진하겠으며 시와 협의하여 비휠체어 고객 대상 바우처 택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조 교통정보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평택시 첨단 교통정보 수집장치 등 190개 시설 및 457개 교차로의 신호 관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6명으로 교통 분석 및 기술 자문, 교차로 신호 관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마트 교차로 100개소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며 도로 감시 CCTV 등 교통관리 시설물 29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평택시 교통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 레포츠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위촉 강사 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1회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교통공원 이용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 교육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청부급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봉안 규모는 1만 3,362기이며 작년 말 기준 개인단은 77.9%, 부부단은 94.5%가 안치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봉안 실적은 총 1,291기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평택시 제2추모관 신축공사 관련 작년 10월부터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안당 만장에 대비하여 작년 4월 306기의 부부단을 증설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부부 합장시만 부부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부부단 만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내리 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내리 캠핑장은 팽성읍 내리 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 약 3,400팀이 캠핑장을 이용하였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 시즌별 이벤트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조 진이천 유원지 관리 운영입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진이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운영 실적은 캠핑장 12,526면, 차량 22,034대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입장료 무료화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레일바이크장 개보수를 통해 3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물놀이장 또한 금년 7월부터 정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철거 및 꽃밭 정원 조성 등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해 진이천 유원지가 평택시를 대표하는 건전한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은 7개 소각장을 차고지로 현재 도로 분진 흡입 차량 7대를 총 8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 관내 주요 도로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분진 흡입 차량이 수거한 총 분진 수거량은 14톤이며 이중 미립먼지는 4.4톤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운행 노선을 추가 편성하는 등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조 일반 현황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장 이사의 감사 및 일본부 일실 실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월 기준 정원 233명 중 현원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우선 그 평택도시공사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이 1월 11일에서부터 3년 임기로 해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네, 지금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셔요. 화려하시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택시가 발전하려면 어느 한 분의 힘만으로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민들이 합심일체가 돼야 되는데 좀 사장님 1월 11일 날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지금 지났는데 참 아쉽다.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들이 평택시 사업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의회하고의 협력관계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취임하시고 그러면 서로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할 거는 또 협력 요청도 하고 그런 계기들을 가졌는데 사실 조금은 저 개인적으로 실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그 지적을 충분히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러한 걱정이 안 되시도록 의회와 시의회와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원을 하시면서 뭐 지역 현안 문제들도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 큰 틀에서 어떻게 이 도시공사를 이끌어서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평택은 가장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잠재력이 뛰어난 도시로 생각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수요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제가 평택도시공사를 또 공모에 응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또 시 집행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직원들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세 가지를 우선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저희 도시공사가 따뜻한 도시공사가 돼야 되겠다. 조직 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그런 도시공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 잘하는 성과를 내는 도시공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성과를 내는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리스크가 꼭 수반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테이킹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능력 있는 도시공사가 되자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따뜻하게 하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깨끗한 도시공사가 되지 않으면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절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공사가 되자 이 세 가지를 제가 그런 모습을 도시공사의 모습으로 일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세 가지 형태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택이 많은 개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금융 이자들이 많이 높고 이러다 보면 더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위기를 이제 기회로 잘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네. 역할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관주도의 어떤 사업보다도 그 민간 영역에서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민간 영역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환경에 의해서 요소에 의해서 잘 가다가도 좌초가 되고 또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게 평택구만 하더라도 거의 40년 동안 묶여서 개발이 제대로 안 되다가 그 80만 평이 20만 평으로 줄어서 지금 인전 그 시주도로 해서 지금 다행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008년 5월 1일부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금 15년 동안 계속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민자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라는 거죠. 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러 사업들을 자꾸 벌려놓는 것도 좋지만 어려울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를 적절히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평택 시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면 저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시공사가 자본이 대략 한 1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금융부채라든가 비금융 부채를 합하면 뭐 9,300억 정도, 네. 자본이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게 거의 다 이 자본이 출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했었지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86%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 사업체에서 자금 회전이 잘 됐을 때, 즉 유동성 자금들이 서로 잘 회전이 됐을 때는 뭐 부채 비율이 200% 미만으로 가더라도 뭐 재산 뭐 저 건전성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건 도시공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도시공사는 사실 현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부채 비율이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금 자체가 회전이 자꾸 안 되다 보면 투입해야 되는 또 자금은 있고 들어오는 자금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하다 보면 도시공사도 상당히 부실로 갈 소지가 지금 다분히 많고 또 그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186%라고 해가지고 지금 건정성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건전성 비율은 물론 200% 미만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200% 가까이 갔다는 것 자체가 도시공사를 경영 건전성을 바라볼 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는 추진하는 사업은 많아지고 그리고 회수하는 부분은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이 이제 분양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추정을 해보면 분양의 속도로 볼 때 금년에는 아마 이 재정 건전성, 부채 비율을 낮추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자금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그러나 내년쯤부터는 투입된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부채 비율을 좀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뭐 아까도 저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200%라는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건적성 면에서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회사하고 또 도시공사는 또 틀려요. 네. 일반 회사는 자금 이전이 자꾸 도르니까 네. 그게 뭐 200% 가까이 가든 300%가 가든 뭐 회전 자체가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네. 이 도시공사는 안 그렇다는 거죠. 들어올 때 돈이 한정이 돼 있고 나갈 때 돈이 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5년간 그 부채 현황들 이렇게 보면 월별 이자가 뭐 최근 5년간 월별 37억 정도예요 대략. 네. 납부 금액만 해도 뭐 거의 440억.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재산의 어떤 자산의 건전성 부분도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다시 네. 한번 면밀히 들여다 보시고 자금 회전이 이게 앞으로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제가 평택 관광단지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문제가 지금 많아요 상당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이시니까 물론 전문가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요. 그래도 지역의 특성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파악을 좀 잘해서 네. 잘 좀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평택구 관광단지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보상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됐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용제 결과 같은 거 다 합하면 한 74%? 74%요? 네. 네, 74%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평택구 관광단지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셨나요?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평이에요, 그렇죠? 네, 80만 평에서 20만 평 줄어들었는데 얼핏 보면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20만 평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녹지를 3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거의 7만 평 정도가 빠져요. 거기 안에 소리터라든가 기존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들 그것도 빠져요. 도로 빠져요.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한 2분의 1밖에 안 돼요. 과연 평택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평택구 관광단지가 진짜 외부 시민들 여기 또 우리 평택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보상비도 비싸고 평당 분양가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 600만 원 넘죠 평당? 그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상당히 600만 원 정도 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업계획처장 고기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상이 나간 걸 기준으로 지목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아직 그 충량이 안 된 게 있긴 하지만요,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쵸? 예. 그러면 사업자가 투자를 했을 때 그 금액으로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 힘들다고 봐요. 500만 원대 가도 그게 후반으로 가느냐 또 초반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상을 다 해놓고 아까 마냥 그런 여건 하에서 평택관광단지를 제대로 개발한다? 거기에 대한 보관 혹시 갖고 계세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선은 조성원가를 좀 낮추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한 25% 넘지 있는데 그 부분을 부상기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500만 원 이하로 조성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우선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토지용 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용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다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넌트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또는 외부에서 집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제가 맡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거기에 좀 매진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분양가를 감안했을 때는 그 민자 유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네. 그에 대한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분명히 도시공사에서는 찾으셔야 돼요. 네.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군산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가보면 한 공무원이 열정이 사실 전체 관광단지나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들을 바꿔놓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공사 제가 이러는 거 보면 도시공사를 결코 제가 뭐 좀 잘못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20만 평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돼 있고 그런 그 한정된 데서 평택 관광단지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인 거를 일단 유치해 가지고 빨리 분양을 해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관점을 둔다는 저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도시공사 쪽으로부터. 근데 평범하게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건도 안 좋은 데다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조성은 할 수 있겠죠. 조성은. 이왕이면 다른 데가 없는 랜드마크식 마냥 뭔가가 확실한 게 하나가 들어와버리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의원님 생각과 100%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도시공사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또 주변 그 시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같이 가질 때 보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데다가 주안점을 둔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물론 빨리 완성을 시켜서 분양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그냥 다른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해봤자 네. 이 관광단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주시고 네. 사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고 내가 보니까 경력도 그렇고 화려하시니까 좀 이왕 오신 거 확실하게 좀 그 평택 관광단지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40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서 저기 어렵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평택도시공사에 분명히 있어요.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덕지구 좀 제가 또
현덕지구 아니고 그 10페이지 안중 터미널 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주이사가 설립이 된 상황에서 토지까지 매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양가들을 대략 그 1,000만 원대 초반 선으로 해서 서로가 그 조율을 하다가 자꾸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00만 원까지 전 그때 요구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금융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도 높고 금융위기 PF를 일으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매각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분양가가 높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금년 하반기쯤에는 이제 분양 저희 사업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가는 저희들이 아직 추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심의위원회나 등등을 통해서 원가 등을 보고 그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말 내년 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연 금융 PF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업이 좀 지연된 소지가 또 다분히 있어요. 이자가 좀 내려가기를 바란다든가 아니면 분양가를 좀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시세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면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가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면 될 거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끔 열정을 가지고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잘 이끌고 가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평택시 평택시 송탄시가 1995년 통합된 후로 서부 지역은 지금 상당히 정주 여건이나 여러 환경들이 좀 좋지 않아요. 운동장으로 치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야만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저는 평택시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 사업들이 벌어지는 게 아까 마냥 민자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소지가 많고 그러다 보면 평택구 현덕지구 마냥 40년, 15년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보는 거는 시민들만 보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도시공사의 의무고 집행부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름대로 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물가는 자꾸 올라가서 원가 인상 요인은 많고 거기에다가 또 시세는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 감소 요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사업성이 점점 악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하기로는 일단 금융시장이나 공사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 계획을 좀 변경해서 사업성을 좀 확보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초에 그 주거동을 4개 동이었던 걸 3개 동으로 좀 줄이면서 그 사업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상업도 너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분양하는데 좀 부담이 있어서 상업을 일부 좀 줄이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인허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시장 자체는 지금 PF 시장은 상반기 중에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PF 시장이 기본적으로 아예 PF 시장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반기부터는 PF 사업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그 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이
계획이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안 되고는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관자문화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사업 관련돼서는 소방하고 이제 건축 심의하면 그 착공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되는 거고요. 또 그 사이에 저희가 터미널 그 이전과 관련해서 인허가 진행하고 하반기 정도에 착공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진짜 뭐 하반기에 PF 시장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은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40년, 15년 이렇게 걸리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거 없어요. 이런 사정 요인에 의해서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피해 보는 거는 자꾸 주민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2쪽 그 현덕지구 문제를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 5월 1일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5월에 경제 자유구역으로 좀 지정이 된 후로 지금 15년간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집도 제대로 못 치고 도로도 또는 뭐 그 기반 시설 같은 것도 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복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계속 고통만 느끼고 지금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집행부의 뜻이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 지난번 그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그 평택시의 의견을 물었고, 완전 그쪽에서도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평택시 의견을 물어봐서 평택시에서도 못 한다고 지금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왜 자꾸 평택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마냥 그런 또 소리들이 자꾸 들리고, 이게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덕지구 사업은 이미 다른 사업과 다르게 그 조성기획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보상이 진행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지보다는 이제 속도는 좀 낼 수는 있는데, 현재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업자가 협약 해지 관련된 그 본안 소송을 작년 말에 제기를 했고요. 올해 1월 말에 저희 공사로 그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소송이 본안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1심 정도 끝나기 전까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공이나 저희도 이제 평택코나 다른 사업들 때문에 브랜시티나 이런 사업들 때문에 자금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고, 경기도공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때문에 자금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자청이나 평택시나 저희 입장은 현덕지구를 어떻게든지 이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경자청 주관으로 공공끼리 모여서 지금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까지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각 방면에, 그러니까 투자 유치 활동부터 시작해서 사업 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택시나 저희 도시공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다만 그 전체 구역을 그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 상황에서는 그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방법들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그 현덕지구가 진행이 되면서 지구 지정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그 해제를 하게 되면 절대농지들도 또 풀렸다가 나중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도 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이해를 가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정책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시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책이라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시민이 우선인 정책이 그게 진짜 정책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경기도도 안 넣는다. 예?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 진행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근데 평택시는 뚜렷한 대안도 없고 지금 계속 이것만 해고 간다 끌고 가면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합니까 지금? 예? 아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막말로 진짜 확실하게 끌고 갈 어떤 대안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을 설득을 하시던지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시간만 가라. 벌써 지금 1년이 지나가요. 의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거는요.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보고 드리고 주민들하고도 간담회 자리 마련해서 저희가 서부 지역이요. 개발이 되면 저도 지역구기 때문에 좋아요. 저번에 뭐 시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대요. 경제 자유구역을 지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좋죠. 확장하면. 근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설사 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진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납득을 못해요. 이것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예? 설득할 게 있으면 설득을 하고요. 예? 아니 뭐 도로 하나 내도 도로 하나 못하라고 그러고, 아니 물이 막혀서 물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농로 같은데, 예? 여름만 되면 물이 넘치는데 그거 하나 좀, 예? 용수로 같은 거 뭐 유자간 좀 묻어달라 그래도 이중 투자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시는 분들은 어떡하나.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취소 이런 과정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 이제 지난해 재작년부터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제 공석이었고 또 GH 사장도 공석인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자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도지사가 이제 선출이 되고 또 GH 사장도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경자청 주관으로 그 TF를 한 달에 한 2번 이상을 계속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원가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방안, 또 이제 실소유자를 이제 발굴하는 문제, 또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자청과 경기도에서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단기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방법을 찾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나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지만 단독으로 어떤 목소리 내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TFA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좀 발전이 되면 주민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조기에 다가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제 경기도나 평택시에서는 이거를 신속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집을 제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고통만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어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경기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예? 그 수익률도 상한제로 뭐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있죠.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설사 누가 나타나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던지 아니면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하던지 빨리 조속히 해야지 이걸 자꾸 미정미정 미뤄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다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좀 오늘 업무 보고 시간인데도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저기 강팔문 사장님한테 뭐 쓴소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실을 좀 알아주셔야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할 역할들을 좀 제대로 방향을 잡으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좀 소통 좀 하시고요. 빨리 대안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빨리 끌어들이시든지 예? 그런 노력을 해야지. 아 뭐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 다 이해를 하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생각 좀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약자 그 지원 이동 관리 방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7번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직직쿨 50% 확대라고 그랬어요. 얼핏 보면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예약하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 평택은 특성이 있어요. 지금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95년도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가 통합이 되면서 지금 서부지역 쪽 분지역에 해당되는 여기 나오려면 한 40분 걸려요. 이 즉시콜 제도가 과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쪽에서 불렀을 때 평택에 있던 즉시콜들이 서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테고요. 송탄에서 있을 테고요. 이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필 때는 좀 세밀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서부 지역 자체만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바우처 택시를 좀 많이 이용한다든가, 예? 즉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그 즉시콜 제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지금 내부 검토 중인데 그 근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조정이 끝나면은 저희들 상반기 내에서는 분명히 진행이 되도록 아니 이렇게 할 하는 겁니다. 거는 나도 그런데 믿어 심지 않은데 다만 이 거리를 어떻게 아까 마냥 이 먼 거리를 여기 있는 그 즉시콜을 불렀을 때 평택에나 송탄에 있던 즉시콜들이 서부까지 가려면 이동거리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런 지역 안배 문제라든지 예. 그런 형평성 문제, 그 지역에 그 소홀함이 없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 검토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분명히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좀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강팔문 사장님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경력이라든가 어떤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우수한 분이라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거고 그 지역의 특색을 도의시한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피다 보면 또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네. 앞으로 좀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